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절대 강자 대만의 TSMC, 이를 추격하는 삼성전자가 최근 승부수를 던졌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와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비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차기 산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4나노 공정을 건너뛰고 3나노로 바로 직행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일 대만의 IT 매체 디지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4나노 공정을 건너뛰고 현재 5나노 양산 체제에서 2022년 3나노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현재의 반도체 공정은 점점 회로의 선폭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방향, 미세 공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회로의 폭을 나노미터 단위로 줄여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나노 단위의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칩 크기를 줄일 수가 있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어서 성능, 전반적인 전력 효율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14나노, 10나노, 현재는 7나노에서 5나노 양산까지 와 있는데요. 올해는 TSMC와 삼성전자가 5나노 공정 양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해죠. 삼성전자는 TSMC에 이어서 올해 하반기 5나노 제품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퀄컴의 5G 모뎀 칩인 스냅드래곤 X60과 엔비디아의 GPU 생산 계약을 따내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TSMC는 7나노에서도 시장을 장악했었던 그 경험이 많은 고객사들에게 주요하게 어필이 되고 있고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를 기업의 모토로 삼고 있어서 파운드리 시장에만 전문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플, 인텔, 퀄컴 등의 많은 기업들은 삼성전자 측에 직접적인 설계 도면을 내어주는 것을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TSMC는 이러한 부분에서 리스크가 적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 후공정 기술력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겹쳐서 올해 1분기 기준 54.1%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서 삼성전자 15.9% 점유율 격차를 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결국 TSMC를 제치기 위해서는 기술력에서 이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기존에 삼성이 내세웠던 선단 공정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4나노 제품 설계를 마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4나노 공정의 제품 설계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현재 TSMC의 업계에서의 위상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7나노에 이어서 5나노 시장에서도 TSMC가 보다 많은 공급 계약을 따내다 보니 결국 삼성전자가 빠른 3나노 진입을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빠른 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력 경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심산인 것이죠. 이미 삼성전자는 평택 사업장 제2공장에 EUV 기반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미 화성에 EUV 전용 V1 라인을 가동하고 EUV 공정 기반 7나노 이하 제품 생산에 돌입했는데 올해 말 기준 7나노 이하 제품의 생산 규모가 작년 대비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 파운드리 라인까지 가동이 되면 더욱 생산 규모가 커지겠죠. 이렇게 캐파 증설에도 힘을 쏟고 있고 이 파운드리 경쟁에서 3나노는 삼성전자와 TSMC의 이 패권 싸움에서 향방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핀팻 공정을 고집하는 TSMC, 삼성전자는 이와 대비돼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불리는 GAA 공정을 도입해서 3나노 제품을 양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GAA 기술은 게이트가 채널의 3면을 감싸는 형태인 핀팻 공정과는 다르게 채널의 4개면 전체를 감싸서 이를 통해 보다 세밀한 전류의 컨트롤이 가능해서 높은 전력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5나노 제품까지는 삼성전자와 TSMC 모두 핀팻 공정을 고수해 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보다 정밀한 미세 공정에 들어가면서 회로 크기가 줄어듦에 따라 당연히 게이트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전류가 흐르는 채널, 그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게이트의 역할인데 이렇게 게이트의 크기가 작아지면 전류가 통제를 벗어나서 누설내는 문제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핀팻 구조보다 채널의 4개 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의 GAA 기술이 4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에서 해답이라고 각광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3나노급 공정에서 삼성전자는 GAA 기술의 발전된 형태인 MBC FET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멀티 브릿지 채널 FET, 다중 가교 채널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MBC FET 기술을 도입하면 트랜지스터의 채널을 선이 아니라 나노시트, 즉 면의 형태로 바꿔서 일반적인 GAA 기술보다 게이트 접촉면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채널과 게이트의 접촉 면적을 늘리는 것이 게이트 통제력과 직결이 되는 것이고, 누설되는 전류를 막아서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이 효율성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TSMC는 이 3나노급 공정에서도 핀팩 기술을 계속 안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나노 공정에서는 이 반도체 설계에만 대략 1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핀팩 기술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진보된 기술로 평가받는 GAA 공정을 도입하면 그 비용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GAA 기술은 분명 이론상으로는 핀팩 공정보다 우수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은 다양합니다. 세미컨덕터 엔지니어링 경우에는 이 3나노 공정에서 GAA 기술을 도입할 경우에 핀팩 기술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20% 정도 적은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이후 노강, 식각, 증착 등의 공정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면 그 성능 차이는 8% 미만이 될 것이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MBC FET 기술까지 도입을 하면 7나노 핀팩 공정을 사용해 만든 반도체 제품과 비교해서 30% 정도의 성능 향상을 기대하고 있고, 아직 3나노 핀팩 공정과 비교해서는 얼마만큼의 성능의 우위가 있을지 공식적으로 내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실제 제품이 양산되어 출시가 된 이후 퍼포먼스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애플을 빼고 말하기가 곤란하죠. 결국 TSMC가 과거 삼성전자와의 첨예한 대결 구도에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도 애플 아이폰의 AP 물량을 삼성과 TSMC가 양분하다가 TSMC에 독점적으로 몰아준 시점부터였습니다. 내년에 애플과 TSMC 간의 이 독점적인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애플이 일부 물량을 삼성전자에게 넘겨줄지 지켜봐야겠죠. 물론 경쟁 기업인 삼성에게 생산을 맡긴다는 것이 애플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부담이 되겠지만, TSMC에게 독점적으로 생산을 맡기는 것 역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2 신모델의 OLED 패널의 경우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명백히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의 BOE까지 이렇게 많은 공급 업체를 두면서 다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공급처 다변화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둔다면 삼성에도 일부 물량을 줄 수 있다는 의견들도 좀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올해 말 출시될 이 PC, 맥 제품에서 인텔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의 설계를 기반으로 5나노 애플 실리콘 칩을 탑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이어지던 인텔과의 협력 구조에서 벗어나 애플이 반도체 독립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애플의 소식은 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시장의 파이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큰 폭으로 커지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인식이 되었어요. 물론 직접적인 수혜는 TSMC 측에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아이폰의 칩을 생산하고 있는 TSMC가 애플 실리콘 생산도 맡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아주 높겠죠. 그러나 더 그로스하게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결국 애플의 파운드리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것이고, TSMC에도 생산 물량, 캐파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고객사의 물량이 삼성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분명 높습니다. 지금 대세적인 흐름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자체 프로세서, 칩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번에 애플이 독자 CPU를 사용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구글 역시 삼성과 손을 잡고 자체 모바일 AP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구글이 AP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퀄컴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겠죠. 많은 부분은 퀄컴의 점유율을 뺏어올 것입니다. 이 구글의 자체 AP 칩은 빠르면 2021년에 출시되는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5를 비롯한 크롬북 등에 탑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체적인 칩 개발이 주류를 이루면서 전반적으로 파운드리의 수요는 우리가 현재 예측하고 있는 수준보다 더 빠르고 급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생산 라인의 증설, 그리고 4나노 공정을 건너뛰고 3나노 공정으로 빠르게 진입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현재 행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검사에서 한국을 능가했다는 프레임을 계속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헤일리 메이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 50개 검사 실적을 비교한 도표까지 들고 나왔다. 그는 마침내 미국이 검사 면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이 검사 면에서 황금 기준으로 꼽혀왔지만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인구당 비율로 검사를 하고 있다.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의 모든 주가, 현 시점에서 한국보다 사정이 좋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메커넨이의 선언은 인구당 검사에 한해서는 맞지만 사망자 문제와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은 사망자 수가 300명 미만이지만 29개 미국 주는 5월 11일 현재 사망자 수가 한국을 넘어선다고 꼬집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검사가 인구당 비율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고 되풀이해서 주장했다. 그러나 WP는 이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기사를 전날 실었다. 한국에서는 즉각 검사를 시작해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지만 미국은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검사량 차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정부 대응력을 평가하는 데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미국 방역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이번 달 말까지 1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87,500여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2개의 서로 다른 예측 모델을 종합한 결과 6월 1일이 되면 미국 내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CDC는 현재까지 많은 사망자가 나온 주들에서 사망자가 계속해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몇몇 주 정부는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신호가 없음에도 일부 상점들의 영업을 허용하는 등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고 있다. 경제활동 재개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망자 전망치를 거듭 수정해왔다. 그는 4월 중순에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5만에서 6만 명으로 몇 주 뒤에는 7만 명으로 전망했다. 5월 초에는 최종적으로 10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CDC의 예측에 따르면 6월 1일에 이미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보다 진단검사를 많이 했다고 홍보한 것과는 반대로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대처가 여러 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한편 일본 내에선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휴교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9월 학기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일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6,955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733명이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이 고비를 넘기면서 전국 47개 도도부 현 전역에 선포된 긴급사태를 14일 대부분 해제했고 현재는 도쿄도 등 8개 현에만 유지하고 있다. 이어 오사카부가 1,765명, 가나가와현 1,249명, 홋카이도 999명, 사이타마현 974명, 지바현 882명, 휴고현 698명, 후쿠오카현 657명 순이다. 주일한국기업연합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활용하도록 일본 측에 방호복 3,000여 벌을 기부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6일 전했다. 연합회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이나 한국계 기업, 일본 법인 등
약 300개의 기업으로 구성됐다. 연합회는 이달 초 도쿄보험의협회에 방호복 1000벌을 기부한 데 이어 내주 도쿄도에 방호복 2300벌을 기부할 예정이다. 보험의협회는 기부받은 방호복을 유전자 증폭 검사 현장 등에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보험의협회 측은 지역의 목숨과 건강을 지키는 것에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연합회는 2011년 동일본대 지진과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는 피해 지역에 의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주일한국기업연합회는 대한항공 일본지역본부, 아시아나항공 일본지역본부, CJ저팬, 농심저팬,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포스코저팬 등이 가입돼 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받고 싶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NHK 보도에 따르면 가토 가스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은 전날 오후 열린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보건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은 앞으로 출구 전략의 착실한 시행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 한국 양국의 경험을 공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3국의 최근 코로나19 감염자나 사망자 수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억제돼 있어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나 한국 또는 유럽과 미국도 그렇지만 바짝 줄었더라도 다시 재현하는 것이 있다며 긴급 사태가 해제되더라도 감염이 다시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